여러분, 오늘은 2차 세계대전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비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이 컨텐츠를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 순간 중에 하나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근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아예 취소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연관된 작전이나 활동 때문이 아니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비한 예행 연습을 하다가 모든 게 들통이 나서 작전 전체가 취소될 뻔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이 예행 연습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예행 연습의 명칭은 엑서사이즈 타이거, 예행 연습 호랑이입니다. 우리가 실전에서 작전하고 전투할 때 예행 연습 반드시 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모든 작전 계획 및 준비의 최종 단계, 그리고 실전을 치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수를 발견해서 수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 이게 예행 연습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실전과 같은 환경을 정말로 만들어요. 세트장처럼. 그리고 위협을 상정해서 심지어 적군의 복장을 그대로 입히고 적군의 장비를 위장하든 아니면 적군의 장비를 노획해서 실제로 배치해서 싸움을 붙여봅니다. 작전의 규모가 매우 크고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전투가 펼쳐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굉장히 실전에 가깝게 실전과 같은 규모로 대규모 예행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예행 연습을 사후 검토한 다음에 미비점이 발견되면 일부 구간을 끊어서 예행 연습을 다시 하기도 하고 전체를 다시 예행 연습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시간과 노력과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이 예행 연습입니다. 예행 연습이 중요한 이유는 말이죠. 작전이라는 게 아주 작은 이벤트 발생으로 전혀 딴 방향으로 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거죠. 사막 횡단 마라톤을 1년 동안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발에 들어간 모래 한 알갱이를 괜찮겠지 하고 놔둬가지고 물집이 생기는 바람에 며칠 만에 관뒀다는 얘기가 있죠. 1년 동안 준비한 계획이 모래 알갱이 하나 때문에 백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행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인류사 최대의 작전이라고 하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예행 연습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래서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목전에 둔 1944년 전반기에 수많은 예행 연습을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파비우스 훈련이죠. 1944년 5월 3일부터 시작된 총 6단계의 예행 연습이었는데 작전보다 이 예행 연습이 더 규모가 컸다고 얘기할 정도죠. 대규모로 실제 상륙작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비우스 훈련보다 더 앞선 예행 연습이 있었어요. 1944년 4월에 실시됐어요. 예행 연습 호랑이, 호랑이 연습, 호랑이 작전 이렇게 부르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상륙 해안 목표 지점 중에 하나인 유타 해안과 유사한 지형을 선정을 하고 거기를 비슷하게 전장으로 꾸민 다음에 여기에서 작전을 실시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영국 남서부에 있는 데븐이라는 곳이에요. 이 해안가에서 예행 연습을 실시를 했다고요.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실사격 훈련으로 진행했어요. 전체적으로 참가한 규모는 지원부대, 지휘통신부대까지 합쳐서 한 3만 명이 실병력이 상륙작전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영국 해군의 구축함 4척을 비롯한 다수의 함정이 상륙작전 예행연습에 참가를 했고 또 그것보다 많은 함정이 예행연습간에 부대를 방어하기 위해서 배치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프랑스 해안에는 지금 독일 해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행연습을 하고 있을 때 독일이 와서 공격하면 큰 피해 입으니까 부대를 방어하기 위한 함정들을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1944년 4월 22일 승선 및 탑승 훈련부터 이 예행 연습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자그마치 3일이나 하죠. 상륙작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바닷가에 갑자기 배가 나타나가지고 와 하고 해안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만 출발할 때 그 배에 타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작전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작전이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기, 탄약, 장비를 가진 건재 단위 부대들이 떼거지로 배에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훈련 없이 지휘 통제 통신 없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그마치 22, 23, 24, 25 나흘 동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숙달되고 나면 4월 26일부터
상륙 예행 연습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26일에 하는 게 뭐냐면 그 앞에 했던 승선 및 탑승 훈련은 완료됐다고 치고 배에 타서 상륙 직전 단계 내려가지고 바다를 극복하고 해안에 포복 및 약진으로 오르기 그 전 단계까지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해안 찍고 배로 다시 돌아오는 이 훈련을 26일에 한번 하는 거예요. 주도 면밀하죠. 해두보 확보 단계 예행 연습을 그 다음날 실시하기로 한 것은 26일 저녁입니다. 27일에 이제 총 예행 연습을 해도 되겠다.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4월 27일에 배에다 타가지고 그 근처에 가서 전부 다 이제 줄을 맞추는 거죠. 시작하면 함포 사격하고 지원 사격하고 부대가 상륙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사고가 나요. 뭐냐면 아침 7시 30분에 상륙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줄을 못 맞춘 거예요. 상륙정들이 해안에 딱 줄을 세워서 맞춰 들어가야 우군이 하는 실전 사격 훈련에 이 포라든지 아니면 지원 사격에 피해를 안 입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앞에 나가고 누가 뒤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다의 조류라는 게, 파도라는 게 줄 맞추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그 흐름이 제각각이니까 상륙정들이 이렇게 좀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7시에 함포 사격 및 지원 사격, 7시 반에 사격 연신. 사격 연신이라는 건 뭐냐면 지상부대 혹은 상륙부대가 전진하는 속도에 맞춰서 그 화력을 뒤로 연신하는 거예요. 우군 피해 안 나게. 그래서 7시에 사격 개시, 7시 반에 사격 연신이 됨과 동시에 상륙부대 전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늦어졌잖아요. 그 와중에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늦어지면 늦어진다 서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상륙작전 예행 연습이 아까 참여하는 병력이 이 사람 저 사람 해갖고 총 3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3만 명 전체에 이 의사소통이 되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1시간이 지연됐는데 일부 부대에 이게 지연된다는 보고가 안 들어간 거예요. 지연된다는 보고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 부대가 벌써 해안에 들어가갖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하면 부대가 올라가 있는데 함포하려 거기다 이제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피해가 나요. 너무나 큰 피해가 나요. 실전과 똑같이 해. 그래가지고 실전처럼 포를 쏟아보니까 거기에 올라가 있던 대원들 대부분이 죽습니다. 순식간에 예행 연습 재개 명령이 내려가자마자 100명이 죽어요. 어떤 출처에 의하면 450명이 죽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예행 연습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작전을 앞둔 예행 연습에서 100명, 450명이 죽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사건이에요. 이것은 전투력의 피해도 피해지만 밖으로 이 얘기가 새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적인 비난이 일고 부대 사기가 떨어지고 언론이 비난을 하겠죠. 자칫하면 이게 노르망디 상륙작전 전체의 일정을 망가뜨리고 작전 보안까지도 다 깨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에 붙이기로 하고 그 작전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은 후에 예행 연습을 다시 재개합니다. 4월 28일에 이 예행 연습을 다시 재개를 하죠. 아픔을 딛고 승리를 향해 목표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4월 28일에 슬랩튼 해안에 8대의 상륙정을 타고 다시 상륙하기 위한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독일군 E보트 9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행 연습하고 있는 현장에. E보트라는 것은 어뢰정으로 공격에 특화된 슈넬 보트죠. 이게 나타나서 갑자기 예행 연습하고 있는 이 미군 부대를 공격합니다. 이게 4월 28일 새벽 1시 반쯤이에요. 바다를 떠난 배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쉽게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 위에 은원패할 곳도 없고 갑자기 새벽에 받은 기습이기도 하고 전날 워낙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죠. 예행 연습을 하던 총 8대의 상륙정 중에 2척이 침몰하고 2척이 반파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앞에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657명의 탑승원이 전사해요. 부상자가 150명. 그러니까 두 번의 예행 연습에서 거의 1000명, 일개 연대가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나와서 미군이 조사를 하죠. 대부분은 바다에 빠져서 저체온증으로 죽었는데 저체온증 외에 익사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왜 익사한 사람이 많았는가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을 하지 못했어요. 구명조끼는 다 있는데
공격을 하러 갈 때 공격 군장을 착용한 채로 대기하잖아요. 그 위에 구명조끼를 채우려고 하는데 잘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명조끼를 착용한 사람도 대다수가 익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공격 군장이라는 건 어떻게 매냐면 허리에 오게 매거든요. 그 위에 구명조끼를 매니까 허리의 부력이 더 커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면 거꾸로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었다고 해요. 이 보고서에 말미는 당시 예행연습에 참전했던 미 해군의 증언도 있는데 자기 자신이 전쟁에서 본 모든 장면 중에서 제일 끔찍하다고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익사라는 것이 고통스럽기가 얼마나 심한지는 둘째치고 바다에 등에 맨 공격군장의 부력 때문에 다리가 공중으로 올라가 있는 익사 장면이라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이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이러한 충격적인 이미지는 수뇌부로 하여금 충분히 노르망디 상륙작전 자체를 재고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예행연습에서 우군 사격에 의해서 대량 사망자가 나왔고 독일군이 예행연습을 벌써 눈치채서 기습했죠. 보고를 받은 아이젠하워 장군이 굉장히 격노했다고 해요. 아이젠하워 장군은 유머러스하고 인간미가 뛰어나며 화를 결코 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격노를 했다고 하니 무슨 이유일까 궁금하잖아요. 작전이 실패해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해서 그게 아닙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하기도 전에 내부에 퍼진 성공에 대한 낙관주의가 지금 이 작전을 망친 것이다. 정신 자세가 지금 글러먹었다. 정신이 해이해졌다. 그래서 화를 냈고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했으며 작전 계획을 다 뜯어고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요. 심지어 노르망디 상륙작전 자체를 이럴 거면 아예 하지 마라 하고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미군은 전원 분석을 통해서 예행연습 타이거에서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합니다. 작전적으로는 상륙을 위해서 전단이 이동할 때 독일군 기습에 대비를 안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전 상황에서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상 기동 단계에서 함정들이 한 줄로 서서 가더라는 거죠. 실제 작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호위할 수 있게 대응을 갖춰야 되는데 당연히 상륙작전이 성공할 것으로 보고 예행연습에서부터 그냥 한 줄로 바다에서 유람선 가듯이 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호위 전력을 너무나 적게 선정했다는 그러한 분석도 나와요. 불과 9척의 E보트가 왔는데 거기에 1000명이 죽었으니 이것은 너무나 큰 피해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상륙을 하기 전에 프랑스 해안 지역에 대한 연합군의 폭격만 계획을 했지 독일군 E보트가 숨어 있을 만한 곳에는 폭격을 계획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계획에 추가 반영을 합니다. 이 사고가 밖으로 퍼져서 국민 여론이 반대로 돌아서면 어떡할 것이냐. 이것도 겁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작전에 참가한 모든 장병에게 이것을 밖으로 발설하지 않겠다고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행연습 호랑이가 지금까지 세간에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죠. 기록도 비밀로 보존해놨고 사람들이 메모록이나 회고에서도 이것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사 연구자들도 이 부분을 매우 간략히 제목만 다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1980년대에 예행연습 호랑이에 대한 비밀이 해제되어서 세간에 예행연습 호랑이에 관련된 저간의 사정이 알려졌고 언론에서도 일부 조명을 했지만 1980년대, 90년대에는 이미 2차 세계대전 연구붐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거든요. 그 당시 모두 냉전에 관심이 있었지 지나간 2차 세계대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피해가 있었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결정적 작전이 취소될 만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였는데도 아직 이 사건이 세간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겠죠. 2차 세계대전사의 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연구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2차 세계대전이 이미 100년도 지났고 수많은 연구자들이 엄청난 볼륨의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알아야 될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타이거 예행연습처럼 2차 세계대전사에는 세간에 알려진 사건보다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알았는 줄 알았는데 몰랐고 알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놓쳤던 제2차 세계대전의 장면이나 인물을 1차 사료와 우리가 평소에 보기 힘든 비밀 기록 등을 통해서 다시 찾아보면서 그 속에 담긴 진실, 비밀, 역설, 또 통찰 이런 것을 여러분과 공유해 봤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하나 모두 위대한 이번 전쟁사 강의를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